네, 오늘도 역전의 한 방을 노려보겠습니다. 엠벤골드 신광선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광선입니다. 네, 오늘은 또다시 정반대의 상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날 이 움직이는 종목에 집중을 해도 될까라고 좀 고민하기도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확실히 지금 약간의 온도차가 느껴지고 네. 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편입되어 있는 이제 코스피 그리고 약간 성장주 중심의 중소형주 코스닥 이렇게 좀 나눠보고 있는데 색깔이 완전히 좀 다르죠. 네. 한쪽은 파란색, 한쪽은 빨간색 이렇게 좀 물들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는 종목들도 대부분 테마성을 짙은 종목들이 대부분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보면은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특히 뭐 전해에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은 버텨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네. 큰 폭으로 좀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에코프로 BM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코스닥 쪽에 이 상위 종목들 위주로 좀 버티는 모습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등락 비율로 좀 보면은 하락하는 종목이 좀 더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라고 좀 생각한다면, 뭐 오늘 밤에 있을 뭐 FOMC 통화 의사록 정도에 대한 이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중국에서 이 LPR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인하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역대급의 인하가 나왔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네. 중국 경기가 좀 많이 안 좋다는 거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네. 디플레이션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좀 짙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특히 이제 이 어찌 보면 중국 시장하고 연동되어 있는 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이 수출 쪽이기 때문에 이쪽만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빅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통화 의사록도 마찬가지지만 이틀 뒤면 바로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네. 그래서 이 관련주를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저희에게 사골주다라고 하면서 2월 13일에 에이펙트를 가져와 주셨는데 네. 이제는 승부주 대표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일주일 만에 17.2%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저희 이 종목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편입을 했었고요. 네. 이제 이 상황에서 사실 에이펙트가 사실은 이전에도 2차 목표가까지 달성했던 종목 네, 중에 하나였습니다. 맞아요. 근데 충분한 그리고 나서 이제 삼성전자 콩콜 그리고 SK하이닉스 컴콜에서의 그 부분에서 고부 가치 쪽인 HBM을 제외한 나머지 쪽은 좀 안 좋을 거다라는 좀 의견 때문에 잠시 반도체를 좀 쉬었다 가야 된다고 했고 실제로 이 종목이 쉬었어요. 여기서 매도 사인 드리고 나서 거의 한 2주 정도 넘게 가까이 쉬다가 요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N자 형식으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이 종목이 일단은 정고점을 넘어가려면 가장 필요한 충분 조건이 뭘까요? 바로 이틀 뒤에 나올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뭔가 긍정적인 기류가 나와서 엔비디아가 또 추가적인 10% 이상의 폭등이 나온다면 제가 왜 이 당일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당일날 10% 이상이라고 표현하자면 지금 엔비디아의 지금 옵션 구조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위로 10%, 아래로 10%로 깔려 있습니다,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10% 내외 변동성이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전고점을 넘어갈 확률은 좀 있겠죠. 네. 근데 제가 그때 에이펙트를 여기서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었냐면 딱 고점에서 저점까지 3분의 2 지점 4,700원 선을 목표 가격으로 좀 제시해드렸는데 네.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한 16에서 17% 장중 최고가 기준입니다. 뭐 워낙 목표 가격을 좀 높게 설정을 했어요. 25% 가까이 설정해 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내일까지 조금 더 지켜보고 내일 엔비디아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내일 모레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나서 과연 리바운딩 나오다 꺾일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전고점으로 넘어갈지 그거는 내일 한 번 더 다시 제가 시간이 되면 리뷰를 도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조금 더 가지고 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역전의 승부사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요, 네, 웹툰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 정부가 지원책도 있었고 네이버 웹툰이 이제 미증시에 상당히 된다라는 기대감으로 오늘도 뜨거운데요. 저희도 이제 6월이라고 하던데요. 네. 이 기대감으로 승부를 좀 봐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이제 이거에 약간 그런 파동인 것 같아요. 큰 파동으로 보면은 네. 이제 기대감에 따른 이제 그 마지막 파동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미 역전의 승부사에서 이 두세 달 전에 제가 두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웹툰 관련주들. 예, MBT도 뭐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DNC 미디어 이렇게 두 종목을 말씀드렸고 네. 여기 이제 1차 파동이 나오고 조정 나오고 나서 2차 파동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요 2차 파동의 끝이 어디까지 갈지 지금 Y랩이라는 종목의 상한가를 지금 이제 신규 상장주죠. Y랩 상한가를 좀 들어가는 모습 나오고 전반적으로 좀 흐름들이 좀 나쁘지 않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쉽게 해서 급등주를 쫓아가는 거는 조금 다소 위험하다. 지금 시장에서는. 왜냐하면 워낙 시장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를 너무 반복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괜히 뒤늦게 들었다가는 엇박자 탈 수 있죠. 우회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핑퐁 분위기를 조금은 조심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웹툰주 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종목이죠? 엔비디아 실적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내일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시간은 22일 날 목요일 날 아마 실적 발표가 5시 정도 20분 정도 나올 거고 그리고 6시 정도에 이 컨퍼런스 콜이 좀 진행이 돼서 여기서 어떻게 가이드를 찍을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엔비디아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면서도 혹시나 엔비디아가 또 잘못되면은 좀 밀릴 수도 있잖아. 워낙 고가가 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종목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TSMC, ARM, 암, 핫했죠? 고객 사이기도 한 종목입니다. AD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역전의 승부주 바로 AD 테크놀로지입니다. 펜리스 관련 기업인데요. 네. 어떤 상승 모멘텀 또 있을까요? 네, 사실 뭐 펠립스랑 그 IP는 약간 구조가 다르긴 합니다. 네, 저도 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펠리스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해주는 거죠. 근데 생산까지는 안 하고 네. IP는 이거를 동시에 하면서 저작권까지 판매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있는데 근데 어차피 약간의 좀 말장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TSMC랑 암 고객 펠리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모멘텀을 말씀드릴 텐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거는 24년도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나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얼마까지 반도체 이 GPU 카드를 얼마나 팔 거냐, 매출 얼마 찍을 거냐.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24년도보다는 앞으로 25년도에 대한 가이드언스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24년도보다 저조한지 아니면 동률이 이루는지 아니면 상회할 수 있는지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이제 GH200이라는 이 신개념 또 GPU 카드를 또 공개를 했고 현재 사전 예약이 들어가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요 안에 H100 모델 아실 겁니다. 엔비디아 GPU죠. H100 모델에다가 HBM 관련된 용량 그리고 플러스해서 ARM에서 만든 CPU를 결합한 이 완성본을 바로 GH200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전 예약이 좀 진행이 됩니다. 네. 그게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결국 뭐죠? AD 테크놀로지가 펠립스잖아요. 설계 관련된 부분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ARM 관련된 부분의 고객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GH200 안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ARM 관련된 이 CPU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사전 예약이 폭주를 하면은 판매량이 증가한다면 당연히 펠리스 업체도 수혜가 기대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그에 관련된 수혜주로서 AD 테크놀로지. 만약에 엔비디아가 가이던스가 약간 좀 낮게 나온다. 25년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4년도가 아니고요. 여기서 뭔가 실망 매수를 해도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AD 테크놀로지 종목 설명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PU의 사전 판매까지 기대를 해보면서 저희는 이 AD 테크놀로지 오늘 3150원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자,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그런데 지금 시장이요. 참 어찌 보면은 정배열 구간에서 눌림만 잘 잡으면 특히 반도체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정배열 구간에서 눌림만 잘 잡으면
웬만하면은 10% 이상은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인 판단을 해봅니다. 네. 차트 보겠습니다. 명확하게 나오죠. 정배열 파동.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사실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 테크윙은 거의 수직 각도로 올라갔던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지금 네. 보시면 그냥 뭐 잔잔하게 파도를 그리면서 저가를 다지면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이전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얼마치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이 시장 반응에서 뭔가 긍정적인 기류가 나온다면 엔비디아가 10% 이상 또 한 번 점핑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AD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ARM 관련된 또 이런 관련주들도 같이. 그러니까 결국 미국 주식도 ARM도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겠죠. 같은 쪽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전에 정고점을 넘어가는 목표 라인이죠. 34,000원 선을 목표 가격. 아마 50일 신고가 지점일 겁니다. 네. 34,000원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요. 딱 요 갭자리죠. 요 갭자리의 캔들 자리를 28,000원 제시되니까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보고 위로는 신고가를 한번 기대해 보자. 결국은 뭘까요? 22일 날 모든 게 결정되는데 만약에 밀리면 요 갭자리를 지지하는지 여부만 우리가 체크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밀리면 여기서 다시 또 계속해서 뭔가 지지받으면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 다음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AD 테크놀로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는 34,000원, 손절가는 28,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이틀 뒤로 기대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좀 상승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10%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또 자세한 부분들은 잠시 뒤에 제가 너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엔비디아 신고서 검색하시면 장 끝나고 3시 45분에 엔비디아 그리고 국내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엔비디아 실적파 비율이 어떤 식으로 향방이 좌지우지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장 끝나고 잠시 뒤에 너튜브에다 엔비디아 신고서 검색하시면 공개 방송, 너튜브 방송을 통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종가 베팅을 향해 달려봤고요. MBN골드 신광선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